안녕하세요. 이세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그리고 다소 놀랄 만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헌팅이나 어플을 통한 원나잇 형태의 관계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성관계 도중에 불을 끈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한데요. 2인 이상이 한 명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동의하에서 한 경우 또는 동의가 없이 한 경우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의 대상을 바꾸는 스와핑의 개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연인 간에서도 성관계를 할 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초대남,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라는 뜻으로 커플의 성관계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1대1 성관계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동의하에 했다라고 한다면 성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동의는 진지한 동의여야겠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라거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 동의의 개념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모텔이나 호텔, 단둘이 있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국 객관적 증거, 예를 들면 메시지 증거라든지 CCTV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런 것들로도 도저히 판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느냐, 누구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잠이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초대남을 불러서 2대1의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나중에 그 2대1 성관계가 전혀 동의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해자 측은 서로 이미 동의를 했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 법원은 과연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 동의를 했었다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 취했을 때 2대1이나 3대1의 성관계를 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될 수 있는 행동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자친구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이 성립이 됩니다. 특수강간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일반 죄명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제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자를 범하면 그것을 특수강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A와 B가 같은 수준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위험한 물건, 칼을 든 것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질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최하한이 7년입니다. 최하한이 7년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실무상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범죄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합동의 의미는 2명이서 1명을 상대로 강간에 대한 모의를 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 합동이 되는데요. 이 합동의 의미가 사전 모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성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이 망을 본다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돕는다거나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아도 피해자가 술에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 가지 행동들로 특수강간이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수강간이냐 강간죄의 교사범위냐는 처벌 형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애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강간 교사범이 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다수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특수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룸사롱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술집에 가서 흔히 말하는 2차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성매매죠. 물론 성매매 행위도 형사처벌 범위에 있지만 성매매는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술집 여종업원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원치 않고 모텔에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소 이제 강압적으로 바로 이제 성관계를 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어차피 성관계는 동의한 사이였다. 성매매의 의미였지 이건 성폭행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했다. 다른 일행이 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행들하고 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가해자분들이 아니 성매매 업소에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강간이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경향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다수가 스와핑행위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빌려서 집단적인 성관계를 하는데요.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행위자들은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행동을 주선한 사람들은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한 사람들은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어만큼 처벌도 무서운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잠깐의 욕망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범인지 강주범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담한 정도,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어떤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